뭐 페니터를 실내에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 차에서 사용하면은 심지어 죽는다까지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페니터를 사용하시던,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던, 아니면은 뭐 난로를 사용하시던 환기는 필수입니다. 누가 차에서 페니터를 사용하면서 창문을 다 닫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일정의 어떤 환기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토요토미가 이제 일본에서는 70년 됐고 국내에 런칭한 지도 한 15년 됐죠. 제가 공식적으로 토요토미 본사에 확인한 사실은 15년 동안 이 페니터로 인한 어떠한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입니다. 오늘도 밖에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동계 시즌이 다가오죠. 이 동계에는 차박이라든지 캠핑하실 때 우리한테 가장 힘든 게 바로 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은 페니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니터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 페니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페니터에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어요. 보면은 뭐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페니터를 실내에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 차에서 사용하면은 심지어 죽는다까지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페니터를 사용하시던,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던, 아니면은 뭐 난로를 사용하시던 환기는 필수입니다. 누가 차에서 페니터를 사용하면서 창문을 다 닫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일정의 어떤 환기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토요토미가 이제 일본에서는 70년 됐고 국내에 런칭한 지도 한 15년 됐죠. 제가 공식적으로 토요토미 본사에 확인한 사실은 15년 동안 이 페니터로 인한 어떠한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올해도 저희가 기억하시죠? 토요토미 DX32 모델 100대 이상이 이미 판매가 완료가 됐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 매장에 오십니다. 아주 차박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페니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 무시동 히터랑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아니 페니터를 왜 쓰냐, 무시동 히터 써야지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 매장에 오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은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도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 페니터랑 무시동 히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이 가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기관이 밑으로 빠지니까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외부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기가 좀 더 쾌적하겠죠.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착비도 들어가고 제품이 이제 고가다 보니까 장착비까지 해서 한 15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설치를 차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그리고 차의 붙박이이기 때문에 차에서 사용할 땐 좋지만 어떤 도킹 텐트라든지 뭐 이동하면서 텐트에서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페니터는 장소가 어디든 이동하시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차에 올려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도킹 텐트 밖에 나가서 쓰셔도 되고, 텐트에서, 쉘터에서, 혹은 캠핑을 하실 땐 집에 갖고 와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장점이겠죠. 두 번째는 무시동 히터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번에 판매됐던 DX32 모델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 대비 가격도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리고 설치가 일단 필요가 없고, 그리고 캠핑 하실 때는 가정에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페니터랑 무시동 히터의 차이는 장단점입니다.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구매를 하시면은 겨울 난방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토요토미의 LC 에로3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토미에서 페니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LC 에로3 모델, 얘는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완판돼서 이제 볼 수 없는 히터가 돼버린 요보다 작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DX32 모델, 요 두 가지가 토요토미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하는 모델입니다. 요 DX32 모델 LC 에로3 모델이 아닌 다른 페니터들은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AS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LC 에로3만이 가진 또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얘는 열량은 5.2k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DX32 모델이 3.2kg였잖아요. 걔보다 열량이 더 크다. 그러니까 더 넓은 공간을 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 평수로 따지게 되면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난방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이 단열이 잘 된 공간에서 하는 난방하고 우리가 노지에서
텐트나 차에서 하는 난방은 이 평형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밖에서는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그래야 따뜻하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DX32 모델 같은 경우는 6평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걔보다는 열량을 더 많이 내어준다. 비슷한 열량을 내는 제품들 중에서 파세코 아시죠? 리프팅 되는 거 캠프 27 모델. 그 모델이 열량이 6.6kg예요. 근데 얘는 5.2kg이기 때문에 걔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걔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토요토미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이 일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소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페니터 같은 경우가 소비 전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명한 페니터가 신일 아니면 이제 토요토미인데 둘 다 일본 일제거든요. 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일 900도 있고 1200 모델도 있죠. 얘 열량은 이제 900하고 1200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일 1200 페니터 모델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이 한 200W 정도 상시 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높은 편이죠. 반면에 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비 전력을 보여줘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소비 전력이 얼마냐면 24W 밖에 먹지 않아요. 열량은 5.2kg인데 소비 전력은 23W 밖에 안 먹는다. 그러니까 신일 페니터 1200 대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 페니터를 노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파워뱅크랑 같이 사용하시거든요. 파워뱅크라는 거는 한정된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일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밖에 안 먹기 때문에 차박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토요토미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DX32 모델이 지금 다 품절인 이유도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얘가 지금 연료통이 7리터인데 한 50시간 쓰거든요. 그런데 연료통 7리터인 제품이 또 뭐가 있지? 앞때 말씀드렸던 그 파세코 리프팅 되는 거 캠프 17 걔가 7리터예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걔는 밤에 가득 주유하고 주무시면 10시간 지나면 꺼집니다. 근데 얘는 요 7리터의 기름으로 50시간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소비 전력도 23W씩. 그러니까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차박할 때 많이 쓰신다는 거죠. 캠핑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전면부 조작부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뭐 운전 정지, 뭐 에코 모드, 타이머, 차일드라 급유 연장이 있는데 요 버튼 이름만 보면은 다 뭔 버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켜볼게요. 지금 오늘 연결된 제품은 인기 많은 친구예요. GSP의 210A 올인원에 연결해 놨거든요. 얘가 지금 210A 거의 2600W니까 얘를 사용하게 되면 한 130시간? 인버터 대기 전력까지 포함해도 한 100시간 이상은 쓸 것 같아요. 자, 먼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페니터 제품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소랑 소화할 때 냄새가 나요. 난로도 그렇죠. 등유 제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작동을 시작하고 나서 한 400W 정도 지금 나와요. 여기 적상해 보시면 이게 이제 페니터가 처음에 이제 파이팅 하는 거죠.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 처음에 전력은 한 2, 3분 정도는 300에서 400W 정도를 소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되면은 점점 내려가서 상시 전력이 이제 한 20W에서 23W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얘는 냄새가 별로 없거든요. 상시 출력할 때도 냄새가 없고 심지어는 연소 시, 점화 시에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안에 이제 더블 소치 기능이라 그래서 냄새 한 번 더 잡아줘요. 그래도 조금 남긴 합니다. 지금 파이팅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긴 안 나요. 아직 냄새는 안 나요? 여기 쪽에는 안 나요. 지금 파이팅 하고 있어. 지금 깜빡깜빡 대고 있어요. 이제 불이 붙을 거예요. 좀 지나면 빨간 불꽃이 딱 올라오면서 불이 붙고 그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초록불로 바뀌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소비 전력의 범위를 나타내주게 될 거예요.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를 또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은 요 토요토미 페니터의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설정 온도에 올라가서 다다르게 되면은 얘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꺼지면은 이게 연소와 소화할 때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다시 켜질 때도 나고. 그런데 설정 온도에 올라가서 다다르게 되면 얘가 열량을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바람을 거의 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작동을 시키죠. 더 강하게 바람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를 쭉 유지시킵니다. 그 온도 센서가 이 뒤쪽에 있어요. 얘가 온도 센서예요. 그래서 이 온도 센서에서 온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에 다다르게 되면 바람 세기와 열량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에코 모드 누르시면 얘가 20도, 실내 온도가 20도 정도 될 때까지 아주 서서하게 온도를 낮춰줍니다. 붙었어요. 파이팅 하고 있네. 훅 하고 붙었어요. 지금 소리 납니다. 지금 소비 전력은 한 300W, 400W 정도에서 300W로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뭔가 지금 이제 팬도 돌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특유의 등유 냄새 있죠. 그런 게 납니다. 그래서 페니터는 처음에 켜고 끄실 때는 텐트에서 사용하시던, 차에서 사용하시던, 댁에서 사용하시던 무조건 열어놓고 환기하면서 불을 붙여야 돼요. 지금 이제 굉장히 뜨거운 바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불꽃도 잘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그 에코 모드뿐만 아니라, 그리고 얘는 뭐 차일드 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 눌러놓으면 애들이 막 만져도 작동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위에는 급유 연장 기능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가 물론 7리터 넣으면 50시간 갑니다만 중간에 기름을 또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급유 연장을 하면 기름이 없더라도 한 60분 정도를 추가로 더 난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음은 지금 뭐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소음 거의 없습니다. 한 18dB 정도 나오거든요. 한 20dB 정도면은 낙엽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소음도 없다. 그리고 연비는 괴물이다. 50시간 이상. 그리고 소비 전력은 넘사벽이다. 20W밖에 안 먹죠. 그리고 무엇보다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선풍기 틀어놨어. 내가 오늘 더울 줄 알고. 오늘 더울 걸 예상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름 빼고는 정말 다 장점입니다. 안정성도 좋고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우리가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니터가 위험할 때는 불안전 연소할 때예요. 불안전 연소가 되면은 이게 연소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전 연소를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충격입니다. 흔들림, 충격. 근데 일본엔 지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진 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얘 살짝만 툭 건드리면 꺼집니다. 쓰러지면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 연소로 돌아서게 되면은 실내에서 냄새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완전 연소로 접어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소비 전력이 아까 400에서 300까지 올라갔던 소비 전력이 이제 한 30W? 31W 먹고 있어요. 굉장히 저전력이죠. 대기질 빼면은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23W인데 지금 인버터 2kW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대기 전력이 한 10에서 한 13W 먹거든요. 그럼 10에서 13 빼면은 지금 얘는 한 20W 정도 전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를 저전력으로 소비를 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냄새도 없고 따뜻하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제품 받고 나서 테스트 해보신다고 댁에서 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에러코드 많이 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페니터는 기본적으로 추운 곳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으시고 집에 실내 온도가 막 26도, 27도인데 얘를 막 25도로 설정해가지고 작동을 시키면은 당연하게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페니터는 실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실내 온도보다 설정 온도를 높게 해서 작동을 해야지만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구성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용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은 여기 딱 들어가는 정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그래서 아주 페니터를 안전하고 이동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스포이드가 있어요. 이 스포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매일매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이제 기름통이 들어가고 밑에 이제 기름이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시즌이 뜨거워. 잠깐만. 시즌이 끝나면 요 밑에 있는 잔유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걸름망이 있거든요. 걸름망 빼신 다음에 요걸로 스포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잔유 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하시면은 다음 시즌에서 쓸 때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이동링입니다. 이제 아시죠? 페니터라는 거는 이동할 때 그 기름통이 흔들흔들되면 기름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다 딱 껴주면은 누이 없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이동링까지 이렇게 기본 구성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죠. 차박을 하시면서도 도킹 텐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좀 많이 밖에 벌려놓으시는 분들, 밖에 막 짐도 막 한가득 있고 막 텐트도 치시고 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은 이 쉘터의 공간하고 차까지도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량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캠핑장 가시는 분들, 이제 캠핑장 가서 난로를 피우게 되면 아무래도 난로가 어떤 공간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특히 어린 집들은 뭐 난로 안전망도 놔두고 위험한데 얘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안전해요. 그리고 어딘가에 딱 붙여서 벽에다 붙여놔도 돼요.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 혹은 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농막 사용하시는 분들, 농막에도 굉장히 파워뱅크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정적인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해놓으면 좋죠.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신일 1200 모델이 소비 전력 200W라고요. 근데 얘는 23W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모델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토요토미의 페니터 두 종류 중에서 큰 친구입니다. LC 에로3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토요토미의 장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4W밖에 안 되는 굉장한 저전력의 제품. 파워뱅크랑 같이 사용하실 때 파워뱅크에 땀이 나. 여기까지 더워, 여기까지. 더워 지금 나. 지금 땀이 나. 잠깐만. 선풍기. 이렇게 210A 모델로 만약에 이렇게 한정적인 파워뱅크랑 쓰실 때 소비 전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비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7리터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7리터 가득 채우면 50시간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빠 일어나가지고 기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페니터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페니터가 열량을 확 낮춰서 아주 미세하게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설정 온도가 또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또 내려가겠죠.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설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또 알아서 바람을 조정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니터는 키고 끌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작동시키면 안 끄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보시는 요 LC 에로3 모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하단에 댓글 있거든요. 그 댓글에 보시면은 캠스 캠핑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격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자, 다가오는 겨울,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죠. 겨울 동계 차박 캠핑은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그럴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요 페니터만 있다면 우리는 뭐 영하 10도 걱정 없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